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경매는 아니고 공매 물건이고요. 주택도 아니에요. 근린생활시설, 흔히 말하는 상가죠. 상가 공매 물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슈퍼스타 타워라는 상가고요. 3층 303호, 전용 면적 28.52평, 이 근린생활 시설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찰 기간이 두 번이 취소되고 세 번째 변경이 돼서 요번 10월 13일이 첫 번째 기간이고요. 마지막은 12월 15일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12월 15일까지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3,560만 원, 10%예요. 최저 입찰가, 그러니까 최초 감정가의 10% 가격까지 저감되는, 예, 그런 상가였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구례역에서 도보로 걷기에는 조금 먼 감은 있습니다. 근데 1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권을 보시면은 이 상가가 세 동의 건물이 있고 이 주변이 아파트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항아리 상권의 상가고,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1층 상가의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례동 상업지역까지 걸어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15분이면 걸어와요. 날 좋은 날은 걸어 다니죠. 뭐 힘들면 택시 타고 가도 기본 요금 거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모든 상가가 다 되는 건 아닌데, 본 상가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고, 김포가 기본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바로 앞에 호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호수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가거든요.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대충 감 잡히죠. 그냥 모든 상가의 지상층이 거의 다 학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학원 건물이에요. 이 앞에 호수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항아리 상권의 학원 건물입니다. 이 세 동이 전부 똑같아요. 다른 업종들이 입점해 있기도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다 학원, 태권도 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여긴 것 같아요. 청룡 주짓수 체육관을 하던 303호 물건, 이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매매로 나와 있는 본 건물의 작은 평형, 본 건물보다 작은 평형은 2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본 건물과 동일한 평형, 94제곱미터로 동일한 평형의 다른 층수죠. 이런 데는 2억 9천, 3억. 같은 물건인데 다르게 내놓으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참고하지는 않았어요. 시세를 조사할 때 이거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본 건물의 2층 바로 아래층이죠. 94제곱미터 동일한 평형이 2천에 150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천에 150에 임대가 나와 있고, 여기는 또 아까 보신 거와 같이 학교를 마주보고 있는 전면 쪽 상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저거하고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상가 및 뭐 오피스텔 같은 이 수익형 부동산은 무조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이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무조건 생각하거든요. 이 수익형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흔히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4%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1층에 있는 상가들도 4.5% 정도까지 수익률을 형성한 상가들도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항아리 상권의 학원들이 항시 입점을 원하는 상가라고 할지라도 기상층이잖아요. 1 층이 아니고 3 층에 있는 상가고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려면 제가 생각했던 수익률은 6%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매매가를 정하는 방식은 아까 150 까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2,000에 120 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 있게 1 년을 계산하면 1,440만 원에 제가 생각했던 수익률이 6%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정한 금액은 2억 4천이 나오는데 2억 4천에 보증금 2천 정도를 받죠. 그럼 2억 6천 정도가 되면은 이게 맞는 매매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하는 시점은 2억 1,360만 원, 요 시점에서 운이 좋다면 1억 7,800만 원, 요 시점에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상가가 아닐까. 추후에 제가 임대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 임대료를 받기에도 좋은 상가고 매매로 당장 매매로 내놨을 때도 금액대가 남들 다른 상가에 비해서 확연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공매로 받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들 그 정도 금액의 메리트와 수익률이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던 물건이고 이 본 물건 보시면 이거는 건물 등기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게 이 건물 등기 보시면 소유자가 이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신탁되어진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신탁된 물건인데 이 신탁된 부동산에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렇게 가압류 등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압류 등기가 경료돼 있고 압류 등기가 김포시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으로 이 일반 채권자들이 가압류로 들어갔나 하고 이 가압류 결정의 원인이 된 소송권을 따라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걸 가지고 가압류 등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기에도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가압류 등기를 경료할 수가 없는데 왜 됐을까 하니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이 등기가 이게 적합한 등기인가 등기가 될 수 있는 등기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 가압류 등기에 관한 서류가 충족이 되면은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조세 채권으로도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는 압류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포시청에서 2021년 12월 13일에 이 압류, 4번 압류가 공매를 진행시킨 압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조세 채권 압류가 경료되는 경우는 당해세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김포시청에서 압류를 경료했기 때문에 재산세일 가능성이 크죠. 재산세가 미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등기를 한번 보시면 현재 이거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당해세가 압류해서 공매를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매를 진행시키고 있고 재산명세서를 한번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대요. 근데 체납관리비가 600만 원 가량 밀려 있고 내부 공사 비용이 별도로 청구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사무소장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얘기고 내부의 소유를 알 수 없는 직기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은 확정일자 미상 전입신고는 2021년 2월 2일 날 돼 있고 보증금은 4천에 16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대충 감 오죠? 체납관리비가 600만 원 가량 미납돼 있고 이거 안에 지금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입신고와 인도화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지금 인도된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2021년 2월 2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4천에 160만 원에 관리비가 600이 밀려 있다 하면 보증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배분 요구를 했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증금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배분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김포시청의 다른 압류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으시고 이게 공매를 진행시킨 2021년 7월 10일자 법정기일 10일자 이 압류인데 730만 원. 이 재산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압류권자들도 배분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일반 채권자들도 어떻게 알고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배분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 공매를 낙찰받으시면 공매 낙찰받으시면 당해세가 이 공매 비용이 최우선으로 배분되고 당해세가 배분받고 나머지 금액은 신탁회사 그러니까 우선 수익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압류권자하고 일반 채권자한테 배분이 되는데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저기서 우리가 인수할 권리가 있냐?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할 권리는 없고 이 임차인을 인수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봐도 인도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자 등록만 돼 있는 상태에 체납 관리비가 600만 원. 보증금은 다 없어졌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되려 뭐를 요구하기보다는 원상회복 의무가 되려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탁회사의 동의, 어떤 식의 동의가 있었냐, 그다음에 신탁 원부의 보증금에 반한 의무는 뭐 위탁자가 부담한다라는 기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보증금이 신탁회사 통장으로 들어갔느냐 내지는 우선 수익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가 인수하고 인수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탁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임차인 관계에서 내가 이 임차인을 그러니까 내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인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말을 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내가 그 보증금을 내가 구제받지 못하고 무조건 이 사람한테 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틀려서 그런 문제는 우선 논외로 하고 제가 그냥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리 분석했을 경우는 이 임차인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소멸되니까 좀 복잡하게 보여도 나머지 가압류나 일반 채권자 뭐 이런 모든 권리들 신탁 등기 또한도 전부 말소되고 완전한 소유권 낙찰받으시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으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참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학원 건물들 같은 경우 이 김포가 젊은 부부들이 많고 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상권의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런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유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분한테 임대를 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를 놓고 "아우 사장님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매매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이 들어갔습니다. 28평이면은 학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학원은 전용 면적 강의실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약 2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8평 남짓하는 부분이 인테리어를 넣고 하더라도 충분히 학원 허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습소가 되거든요. 교습소가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선생님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1 인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학원으로도 이 한 칸을 가지고도 학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계속적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 학원이 들어와서 그 원장님께서 운영을 잘하셔서
소위 말하는 대박학원이 됐다. 그럼 그분이 매매하실 가능성이 분이 높아집니다. 참 괜찮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실이 됐을 때 어떤 업종을 맞춰야 된다는 고민보다는 여기는 학원 수요가 이렇게 풍부한 자리니까 되게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뭐 구례동 쪽에 뭐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 상가인데 지금 50%까지 저감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100이죠. 근데 이거 1022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드시죠? 제가 원하는 그 시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입찰을 한번 시도해 보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다분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쇼츠를 하나를 봤어요. 어제 전화 받는 척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대박이라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탁 대출로 서울에 입지가 좋은 빌라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에서 낮은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지방을 가지 말고 이젠 서울로 집중해야 된다. 그런 아주 너무 재밌는 쇼츠죠. 한참 웃었습니다. 지방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지들이 가자고 해놓고 대출 그거 일부 그쪽에서 어떻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뭐 그걸로 내준다고 하니까 이젠 지방 가지 말자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면 당하는 거예요. 멍청하면. 이 사람들 따라서 지방 가가지고 낙찰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팔아줄 것 같습니까? 그냥 똥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자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거 하자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본인들 생각을 좀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뭐합니까, 그거. 여하튼, 참, 그래요.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돈 좋죠. 근데 그렇게까지 벌어야 되냐? 그게 뭔 대박이야. 지들이 가자고 해놓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명절인데 명절 잘 지내시고 명절 지나면 여러분들 다 좋은 일만 계속 생기실 겁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네, 고맙습니다.